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최근 들어 다리가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는 당연히 약해진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힘에 저하는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인 붕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마임의 땀의 새가 되어로 가볍게 산책을 하고 계단을 오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남무대인 대로 이미 다리가 무겁고 쉽게 비로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체력 차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내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신호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평소처럼 집 안을 걷다가 혹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괜찮겠지라고 넘겼지만 그 이후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손잡이를 잡게 되고 걷는 속도가 점점 늘어지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단순한 피곤함 혹은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닙니다. 조용한 근육 붕괴, silent muscle breakdown 라고 불리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고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혈액순환 효율까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제어하는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무의 남무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량이 적으며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근육은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은 서서히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워지고 걷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다리 피로, 무거움, 혹은 가끔씩 발생하는 균형 흔들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왜 다리 힘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실제로는 어떤 생물학적 변화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땀물새에도 걷고 뛰는데 어떤 사람은 사물새에 이미 모양이 불안정해지는지,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한 다리 약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매우 중요한 생리학적 변화이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놓치고 지나가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 힘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조용한 근육 붕괴 (silent muscle breakdown)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근육 조직과 신경 시스템이 동시에 약해지는 매우 복합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코페니아, 끈 감소증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골격근의 양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적 상태이며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생물학적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정확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근육 단백질 합성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이나 일상활동을 통해 손상된 근육이 빠르게 복구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mTOR 신호 경로와 같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 시스템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결국 다리 힘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반드시 노화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신경, 근육 연결 기능 저하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신호가 근육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코피니아가 진행되면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단위 모터 유닛의 활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은 남아있어도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은 있는데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라는 이상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근육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혈액순환 효율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초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고 모세혈관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빠르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사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다리 힘 저하는 단순히 근육 문제만이 아니라 순환 시스템의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활동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근육 기능 차이는 최대하의 밥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이라도 매일 걷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몸의 남무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사람보다 더 강한 근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감소하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배터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아도 서서히 방전되지만 실제로는 사용 방식에 따라 더 빠르게 소모될 수도 있고 적절히 관리하면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도 동일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단순한 노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며 이는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커니즘은 염증 반응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만성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데 이는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IL-4,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근육 조직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손상도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누적되면서 근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사코페니아는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니라 신경, 근육, 혈액, 플러스 대사 시스템 전체의 복합적 붕괴의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는 설명은 매우 부족한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생활 방식, 운동 부족, 영양 상태, 혈류 상태, 신경 자극 수준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40대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mam의 몸무게부터 서서히 시작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운동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기능 저하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늦게 시작된 사람도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여전히 반응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리 힘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생리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유전자보다도 사용 여부와 신경, 근육 활성 상태에서 더 크게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의학 연구와 임상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근감소 및 보행 기능 회복에 대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계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과 신경 시스템은 고령에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질 경우 기능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노인 신체활동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4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운동, 계획, 연구를 분석했는데 규칙적인 조강도 근력 운동만으로도 평균 근력은 약 20, 4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서 12주 사이의 짧은 기간에 서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실제 근섬유 단면적 증가와 신경 근육 활성 증가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아니라 자극이 회복을 결정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NIH 국립보건원 산하연구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저항 운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 12주간의 점진적 근력 운동만으로도 하지 근력이 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보행 속도 또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 근력뿐 아니라 균형 능력과 낙상 위험 감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뿐 아니라 신경계 반응 속도가 함께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가 낙상 후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다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초기에는 걷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4주에서 3주 후에는 보행 보조기 없이도 이동이 가능해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아 기능이 억제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 연구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공동연구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맞춤형 근력 및 균형 훈련을 적용했을 때 약 30% 이상의 참여자가 독립보행 능력을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계단 오르기, 실내 이동, 가벼운 외주까지 가능해졌으며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70세 이후에도 회복은 가능하다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근력 감소가 단순한 근육 손실이 아니라 신경, 근육 연결의 비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운동 자극을 제공하면 비활성화되어 있던 운동 단위 모터 유닛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근력과 반응 속도가 동시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 증가가 아니라 신경, 회로의 재학습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 속도는 나이가 아니라 현재 활동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이지만 매일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지속하는 그룹이 남무대이지만 저식 생활을 하는 그룹보다 근육 기능이 더 우수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근육과 신경 시스템이 사용 기반으로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재활의학에서는 낙상 이후 장기 침상 상태에 있던 고령 환자에게도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적용할 경우 평균 본주 다음주 내에 보행 능력이 회복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 훈련과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했을 때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뿐 아니라 전정기관, 고유 수용 감각, 신경 반응 속도가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인간의 근육과 움직임 시스템은 나이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오래 사용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WHO와 NIH 그리고 여러 국제 재활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에서도 근력과 기능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이 사실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통계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리 힘 저하나 보행 불안정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현재 의학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진다는 현상을 넘어서 실제로 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신경 근육순환 시스템의 연결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왜 회복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은 brain-muscle connection, 즉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이 힘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척수를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신경 전달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신호의 강도도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은 내려오지만 전달이 불완전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근육 자체는 남아 있어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전선이 노후되어 간헐적으로 끊기는 전기 회로와 같습니다. 뇌는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을 보내지만 근육은 그 신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느려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혈액순환 감소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말초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모세혈관 밀도도 감소하면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하체는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이것이 다리가 무겁고 오래 서 있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반사신경 저하입니다. 인간의 균형과 보행은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인 신경 반응 속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작은 균형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걷다가 흔들리거나 방향 전환 시 불안정함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 서 있으면 더 빨리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근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 시스템의 지속적인 미세 긴장 때문입니다. 서 있는 동안 몸은 계속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한 근육 조절을 수행하는데 신경 신호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조절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운동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끊어진 brain muscle connection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신경회로를 재학습시키고 약해진 신호 전달 경로를 강화합니다. 동시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근육 내 대사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비활성화된 시스템을 다시 켜는 과정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걷기, 가벼운 하체 운동만으로도 신경 반응 속도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사용 기반 유지 원리입니다. 신경과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연결이 약해지고 반대로 사용하면 빠르게 다시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하체는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전체 시스템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리 힘 저하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 근육, 혈액순환이 동시에 약해진 복합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다시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다리 힘 저하와 보행 불안정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습관과 환경 요인에 의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생긴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나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인간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을 잃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약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을 지속할 경우 근육 활성도가 최대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움직였는가가 근육 상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루 4-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하체 근육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 활성도 역시 감소합니다. 실제로 장시간 좌식 생활, 하체 근육 기능의 최대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을 따로 하더라도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그 효과가 크게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속적인 비활동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회복과 유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합성 효율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젊은 시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단 관리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근육 회복과 신경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핵심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근육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저질환입니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은 하체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혈관 기능이 저하되면 근육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줄어들고 이는 곧 근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움직임의 정확성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도 그냥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연구와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자연 노화보다 더 빠르게 기능 저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가속 노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리 힘 저하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운동 부족, 자식 생활, 영양 부족, 수면 문제, 질환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만 개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임상 현장과 재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이제는 끝이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0대부터 진무대 이상 고령자에서도 충분히 모행 기능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한 매무대 여성 A씨는 몇 년 전부터 걷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 걸으면 피곤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서도 벽을 짚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졌고 계단은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출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밖에서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거의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 공포였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면서 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영양제와 휴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주는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기, 짧은 거리 걷기, 벽을 잡고 균형 잡기 정도의 매우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 한 마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더도 불안하게 걷던 사람이 점점 집 안을 혼자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4주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집 앞 골목까지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근육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무섭다는 말이 계속 나오던 분이 점점 이 정도면 혼자 걸어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몸의 변화와 함께 뇌의 불안 신호도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땀에 남성 B 씨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번의 낙상 이후 거의 걷지 않게 되었고 가족 부축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체 근력 강화와 균형 훈련을 병행한 이후 약 3주 후에는 지팡이를 사용하긴 했지만 스스로 시장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진모세 이상 고령자 그룹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부 연구와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진모대 환자들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독립보행 능력을 일부 또는 대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속도는 느리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 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다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다리 힘 저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하체 기능 회복 운동 방법으로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다시 활성화하는 재활 원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운동은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과 단계적인 진행이 핵심이며 누구나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에바 단계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는 몸의 적응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급 단계는 하루 모임의 3분 정도로 진행되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과 발 뒤꿈치 늘기 운동이 중심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는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고 뇌와 근육의 연결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종아리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하체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중급 단계는 하루 15, 20분 정도로 진행되며 한 발로 서기 운동, 천천히 걷기, 무릎 들기 운동이 포함됩니다. 한 발로 서기는 균형을 담당하는 신경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걷기 운동은
실제 보행 패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들기 운동은 하체 근력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단계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고급 단계는 하루 20분 정도 진행되며 계단 오르기, 속도 변화 걷기, 방향 전환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계단 운동, 실제 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며 속도 변화 걷기는 신경 반응 속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 전환 훈련은 균형 유지 능력을 높여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단계는 매일에서 매번 일 루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처음 매일은 초급 단계만 진행하고 매일은 초급과 중급을 함께 수행하며 매번 일에는 중급과 고급 동작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며 몸이 적응하는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단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부터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이며 이는 근육 피로와 신경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으로 통증은 몸의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을 며칠 하고 중단하는 것인데 신경과 근육의 회복은 반복 자극이 핵심이기 때문에 최소 4일 이상 꾸준히 지속해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운동의 핵심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 근육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몸은 반드시 다시 반응하기 시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하체 약화와 보행 불안정을 개선하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운동 효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태가 더 빨리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실수는 운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강도를 높이거나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체 기능 회복은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나 강도가 아니라 정확한 반복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면 근육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가벼운 통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나타나는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단순한 정상 반응으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염증이 누적되거나 신경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는 체중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누적되면 회복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 없이 약이나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이나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경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육과 신경 연결이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능 저하는 오히려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실수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할 때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회복 속도를 늦추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약화되고 신경 반응 속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움직임을 두려워할수록 상태는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줄이면 신경과 근육은 점점 더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작은 움직임조차 부담이 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다시 반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체 기능 저하는 운동 부족보다 잘못된 대응에서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체 기능 회복 운동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핵심만 모아 설명드리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은 얼마나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변화는 빠르면 못 2주 내에도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보행 안정성이나 근력 향상 같은 뚜렷한 변화는 보통 다음 주 정도 꾸준히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70-80세에도 회복이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실제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도 고령자라도 꾸준한 자극과 운동을 통해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현재 사용 상태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매일 해야 하는가입니다. 반드시 고강도로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벼운 동작이라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경과 근육의 연결은 반복 자극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남회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한가? 입니다. 답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자, 벽, 집, 한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과 반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체 약화, 균형 저하, 보행 불안정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태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꾸준히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태를 외면하면 점점 더 회복은 늦어지지만 지금 행동하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에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예를 들어 걷기 불안정, 다리 힘 약함, 균형 흔들림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회복 시리즈를 놓치지 않도록 팔로우를 눌러 주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움직임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